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꼼꼼히 만들어보죠. 김종현 연구위원과 IBK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 연기금의 러브콜에 인해서 어제 1980선을 넘어섰던 우리 증시입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안심하기엔 좀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현재 시장 판단 그리고 수급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동상이몽이라는 네. 사자성어가 좀 떠오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기관과 연기금은 올 한 해 내내 좀 헌물을 켰었죠. 자동차를 중심으로 강한 쇼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2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인들은 다음 주에 있을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위해서 따뜻한 월동 준비라 할까요? 대규모의 선현물 동시 순매수가 파악됐습니다. 9,300계약 상당히 좀 큰 규모였는데요. 과연 연속성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정도의 그런 좀 훈풍이 좀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쪽 사람들이야 어쨌든 간에 시청자분들은 지금 깨져 있는 내 계좌를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그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2,000선을 만약에 지수가 넘어준다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매도 대응을 하면서 현금화를 통해서 다음 기회를 좀 엿보시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제가 조언 드리겠고요. 연말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도 기회를 한번 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 쪽으로 묻지마 베팅을 해놨던 연기금들은 물론이고 또 투신들, 또 기관들 자신들의 성과 세탁을 위해서 지금 쇼커버링이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형국인데 일단 달러 강세가 상향 안정화를 보이면서 환율 영향이 최근 시장 영향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신호등이라고 강조한 만큼 계속해서 환율 동향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20엔을 돌파했다가 지금 조금 내려왔었는데 오늘 또 그 영향으로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에 굵직굵직한 공모주들이 또 포진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좀 쏠릴 가능성이 좀 있고요. 따라서 큰 기대보다는 2,000선 부근에 지수가 도달하면 치고 빠지는 현금화 전략을 좀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성과 세탁, 윈도우 드레싱, 쇼커버링 매수 각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 의원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좀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연말 랠리에 대해서 큰 기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상승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거든요. 네,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2,000선 넘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앞전에 전문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 계좌의 수익률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수 2,000 넘어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바뀌게 되면서 또 증권시장 활성화 이런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내년도에는 또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럼 새 판을 짜야 된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종목 쪽에 서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도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급하게 끌어올리는 흐름을 보이기보단 오히려 제한적인 반등을 보이거나 낙폭을 줄여주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전략을 취하신다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낙폭과 대주와 대차 잔고가 크게 늘었던 종목군들의 반발 매수세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 상에서는 낙폭과 대주와 함께 그들 종목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나 빠진 것은 다 빠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빠진 이유가 완벽하게 되돌려 세워지기 전까지는 제한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반등이 갖다 붙이니까 일본계 그 에어백 사고 때문에 나타난 거다. 리콜이 전면적으로 나타난다. 토요타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나오고 있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살펴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의 상태도 계속될지는 조금 미지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종목 얘기를 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자동차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운수장비 쪽에서 조선주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쟁력은 있다 혹은 물동량 증가는 계속되기 어렵다 등의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조선주에 대한 상승 이어지리라고 보십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좀 축약을 하겠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신같이 매매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또 이런 큰 변동성에 맞설 자신이 있으시다면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저가에 사서 고가에 딱딱 팔고 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업종들이 정유화학, 조선, 소재 이렇게 네 업종들입니다. 왜일까요?
산업의 큰 틀에서 보면은 현 상황이 그리 좀 뭐 녹록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영국에 있는 뭐 이렇게 좀 되게 좀 슬럼화된 그런 지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 건조한 걸 다 뺏어가서 우리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것들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게 먼 미래 얘기는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부 조선 업종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PBR 밸류를 좀 들먹이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바닥이니 매수를 해도 무난하다 좋다라고 하지만 경기 민감 업종에서 PBR 밸류에 대한 밸류에이션 트랩은 한 해 걸러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이고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향되고 또 확보될 때까지는 글쎄 굳이 저는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개선될지가 언제일지 좀 기약이 없다. 좀 이렇게 좀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변동성에 맞설 자신이 있다면 뭐 매매하시는 걸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굳이 힘든 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좀 반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선의 기약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조선주에 대한 시각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이제 카지노주 이야기도 해볼게요. 어제 중국 정부 측에서 이 제주도가 중국인들의 도박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국민들의 도박 규제에 나섰습니다. 파라다이스가 12% 정도 빠졌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떨까요? 뭐 우스갯소리로 시작하자면 개인적으로 평판에 좀 치명타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네. 2년 전부터 가장 최선호 업종으로 꼽았었던 거였기 때문에 좀 매우 좀 아팠었는데요. 네. 주가만 보자면 뭐 법률 뭐 이런 규제 문제와 또 나왔던 이제 세금 이슈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왜 카지노와 또 면세점 이런 것들에 세금을 붙이고 뭐 속된 말로 삥을 뜯으려고 정치인들이 안달이 났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자면 그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뭐 이렇게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떠올렸을 때 별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들이 보통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술, 담배, 뭐 도박, 뭐 사치성 소비, 무기 뭐 이런 등등 뭐 이런 업종들입니다. 이런 이슈가 달려있는 한 뭐 못 오를 건 거의 확실하고요. 하락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차라리 빨리 세금이 부과되든 안 되든 또 이런 규제가 나오든 안 되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대응 전략 좀 축약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셔서 물려 계신 분들은 불확실성 해소 시점까지는 좀 들고 계시다가 그 시점에서 좀 속된 말로 물을 타는 전략, 그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짚어드리겠고요.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절대주가 하락을 보고 바로 달려들기보다는 그렇게 세금 이슈가 그렇게 쉽게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도 충분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규제가 많다는 건 결국 돈이 많이 나오는 구석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일단은 주가가 추가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언급을 주셨고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접근하려는 분들은 불확실성 해소 시점을 좀 더 지켜보자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카지노주에 대한 시각은 김 의원님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뭐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도 종종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뭐 강원랜드는 뭐 여전히 선호주고요. 네. 죄악주라고 하는 게 결국 가장 무서운 게 규제,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뭐 조정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들 종목군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최대한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얘기만 나오면 뭐 급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파라다이스, 뭐 GKL, 강원랜드는 약간 비켜서 있지만 어쨌든 이들 종목이 내릴 때 좀 영향을 받는 것은 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들 종목이 그럼 완전히 이제 끝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 쪽에서 가장 먼저 이 도박붐이 일었던 것은 실제로 제주도가 아니라 마카오입니다. 욕하려면 마카오를 욕해야지 제주도를 욕할 게 아니죠. 마카오와 제주도의 규모 자체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마카오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스트리트 한 뭐 몇 킬로가 넘는 스트리트 전체가 결국 도박장이고요. 시내로 들어가면 뭐 다 도박장입니다. 그래서 그 도박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테이블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뭐 3, 4년 전부터 몰려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 중국인들이 가고 있는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빠진 게 또 마카오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또 이미 받고 있었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인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국 이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뭔가 돈을 낳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규제가 산업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약간의 속도 조절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산업 자체를 카지노뿐만 아니라 카지노를 중심으로 다른 복합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업체들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내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랜드는 분명히 한계를 보여줬지만 그것을 이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 파라다이스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종도 그때 제가 뭐 이제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이런 뭐 복합 리조트가 만들어진다라 말씀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진 아직은 잘 모르지만 향후 중국인들의 뭐 수요가 점점 우리나라 들어오는 그 여행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공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당일치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이를 비롯해서 산둥반도처럼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대구 한번 갔다 오는 것처럼 당일치기도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저는 뭐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 피해갈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주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이야기 주셨네요. 자, 오늘 장 대응 전략도 짜봐야겠죠. 정경훈 과장님, 오늘 뭐 또 간밤 새벽에 갖가지 이슈가 들렸는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좀 실망감이 반영이 되겠죠. 네. 뭐 물론 어제 이제 유럽에서 빈손으로 와도 좋으니 뭐 조그만 것만 좀 내놔봐라 했는데 진짜 빈손으로 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실망에 대한 그런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되는데요. 시황 전문가들이 최근에 좀 매크로 이슈인 유가를 비롯해서 유럽 등에 대한 이슈를 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뭐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상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어찌할지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궁극적인 고민이겠죠.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손실 규모가 조금 줄어들면 과감하게 좀 매도로 좀 대응하고 현금을 좀 쥐시는 쪽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다면 꼭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싸한 경기 민감주에서 뭐 밥통도 좋고 뭐 의류도 좋습니다. 인구 통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소비 가능, 그럼 소비 관련 종목으로 조금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돈을 벌면 그쪽에서 계속해서 더 벌리지 드라마틱한 반전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종목들이 좋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집니다. 비싸지만 더 비싸질 그런 것들을 노리시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아한 말씀을 드리자면 모멘텀 플레이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관심주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은 조금 비껴서 있는데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한 번도 게임주를 언급을 안 드렸는데 제가 게임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구조를 좀 들어보니까 좀 승부가 될 만한 그런 거여서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뭐 지지난주에 뭐 G스타 그 게임 박람회가 좀 끝났는데 그 최근에 그 게임빌이 뭐 좀 주도를 했고 또 어제 또 뭐 웹젠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위메이드가 24% 정도 소유한 주식회사 4시 33분이라는 뭐 영웅이라는 게임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게임은 다운로드 순위나 인기 순위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유저들의 현금 박치기, 속된 말로 현질을 얼마나 하느냐가 그 회사 매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현대 매출 1위로서 매니아층이 강하게 형성돼 있고요. 또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서 막대한 현금을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게임주들 중에서는 조금 소외가 됐지만 앞으로 반드시 그 값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유저들 중에서는 믿고 하는 4시 33분이라는 게임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메이드가 일부 좀 수혜를 얻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회사 이름이 4시 33분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관심주는 위메이드 이렇게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믿고 가는 정경민 과장님이기 때문에 위메이드 관심주에 넣어놓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 IBK 투자증권의 정경민 과장과 오늘장 전략까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